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서학개미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코로나19가 엄청 이제 이슈가 됐을 때 이후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본시장에 참여를 하시면서 이름이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이 미국 증시 보관 금액이 2019년 말에는 84억 달러, 현재 환율 기준으로는 한 10.8조 원 정도,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 말에 344%가 성장을 해서 48조 원, 엄청난 성장이었죠. 2021년 말 보관 금액은 우리나라 원화로 한 87조 원.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삼성자산운용의 김도형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ETF에서 컨설팅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도형이라고 합니다. 저도 한 명의 효친으로서 오늘 이렇게 대표님하고 컨텐츠를 함께 만들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효친이십니까? 네,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셨어요? 언제부터 보셨어요? 구독 날짜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만큼 그 대표님께서 애널리스트 하시고 이제 막 여의도에서 이렇게 막 불철주야 컨텐츠를 만드실 때부터 제가 아주 그렇군요. 효친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효친님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서학개미, 동학개미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 동학개미라는 얘기는 코로나 이후로 이제 많이 나왔던 얘기고 그 이후로 이제 동학개미 하다가 서학개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서학개미 분들이 투자를 뭐 이렇게 잘하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민첩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 동향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이제 동학개미, 서학개미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확실히 이제 2020년 이후에 코로나19가 엄청 이제 이슈가 됐을 때 이후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참여를 하시면서 좀 이름이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만의 이슈는 아니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는 이제 로빈후드라는 또 약간 용어들이 있었고 뭐 중국에는 뭐 정확한 표현이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부추라고 해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쨌든 증시에 엄청나게 참여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중요한 플레이어로서 좀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죠. 예탁결제원 자료를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미국 증시 보관 금액이 2019년 말에는 84억 달러, 현재 환율 기준으로는 한 10.8조 원 정도 되는데요. 증시 보관 금액이라는 게 우리나라 서학개미가 미국 가서 주식을 사서 거기다가 보관해 놓은 그러니까 주식 얼마나 들고 있냐 쉽게 말하면 2019년 말에 10조 원 정도. 뭐 사실 이 숫자도 뭐 적지는 않은 숫자로 보여지는데요. 10조 원 정도 규모에서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 말에 344%가 성장을 해서 48조 원으로 엄청난 성장을 보였습니다. 1년 만에요. 1년 만에. 엄청난 성장이었죠. 그러니까 10조 원에서 50조 원 가까이 되는 거니까 거의 5배 가까이 성장한 겁니다. 그 많은 돈이 어디서 이렇게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2020년을 돌아보면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단기 충격을 받았고 또 미국 정부가 빠르게 좀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정책 효과에 힘입어서 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상승을 했죠. 2020년 나스닥 지수만 하더라도 43.6%가 상승했으니까요. 좀 빠르게 회복을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 서학개미 분들이 이만큼 많은 돈을 좀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셨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2021년 보면은 S&P 500이 한 27% 정도 올랐고 나스닥도 2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투자의 수익을 가져가셨던 서학개미 분들이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2021년 말 보관 금액은 우리나라 원화로 한 87조 원. 역시 2020년 말 대비해서 무려 82%가 증가합니다. 잠깐만요. 아까 우리 숫자만 참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19년 말에 10조 원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20년 말 1년 만에 50조 원 가까이 되다가 21년 말에는 이제 먹은 것도 있고 수익도 있고 합쳐서 7조 원. 자,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물론 수익이 난 부분도 있지만 더 많은 돈을 넣으신 거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뭐 증시 그 예탁금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났지만 미국도 뭐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여줬고요. 다만 2022년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금리 매파적인 연준 스탠스 아니면 또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이슈도 좀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증시가 좀 많이 부침을 겪었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이 한 33% 정도 낙폭을 확대하면서 빅테크들이 좀 좋았던
그 시간을 지나서 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2022년 말에는 서학개미의 보관 금액이 57조 원으로 35% 감소하게 됩니다. 아, 이게 이제 손실 난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그 규모가 30조 원이나 되네요. 또. 네. 손실이 나고 물론 이제 뭐 빼신 분도 있고 넣으신 분도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35% 줄었는데 올해 이제 연말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연말인데 네. 올해 증시를 보면은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다시 회복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뭐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현재 기준으로 제가 예탁 결제원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네. 다시 예년 수준인 87조 원 수준으로 작년 대비해서 54% 정도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 다시 좀 빠지셨던 서학개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나 이런 한 해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9년 말부터 어쨌든 미국 시장으로 간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규모가 늘었다 줄었다 했지만 지금 현재 여전히 90조 원 가까운 돈들이 지금 이제 미국 주식이라는 곳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어쨌든 서학개미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민첩하게 잘 하고 계신 것 같다. 그런데 개별 종목단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떤가요? 네, 사실 이제 서학개미 즉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은 아무래도 뭐 여러분들도 쇼치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네. 역시 테슬라입니다. 네. 저도 테슬라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 테슬라의 주가는 물론 이제 부침도 있었겠지만 올해도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죠. 작년에는 너무 많이 빠져서 그래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네. 올해는 또 뭐 1월에 이런 인베스터데이 이후에 그쵸.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서학개미가 가장 사랑한 최애 주식은 테슬라였습니다. 얼마나 사랑합니까? 네, 무려 18조 원을 사랑하고 있는데요. 18조 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보관 금액이 88조 원 정도 되는데 20% 정도를 와. 테슬라 한 명에게 한 기업에게 우리가 애정을 듬뿍 주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한번 와야 돼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좀 인베스터 데이 우리나라에서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웃 아카데미 한번 출연을 여기 이 자리에서 네, 농담입니다. 잠깐 저도 상상을 해봤는데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네, 테슬라를 제가 다 몰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하는 거.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자들이 테슬라에 대한 차에 대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애정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뭐 사실 이제 대부분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해서 올해 좀 키워드 중에 하나였죠. 네네. 그런 빅테크 기업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애플도 한 6.8조 원, 엔비디아 5.7조 원, 마이크로소프트 3.5조 원 등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네.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은 이런 빅테크 기업 말고도 양자 컴퓨터 전문 기업인 아이온큐라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나 미국의 국방 분야에 차별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팔란티어라고 네. 올해 사실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리츠가 네. 있습니다. 세계 최대 상업용 부동산 리츠인데 이제 리얼티 인컴이라고 유명하죠. 네, 엄청 유명하고 이 역시 투자자분들이 사랑하는 기업이죠. 이외에도 올해는 사실 이제 AI 반도체 빼고는 얘기하기가 좀 더 어려운 한 해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뭐 AMD나 브로드컴, ASML 이런 기업들도 서학개미가 사랑하는 상위 기업들에 모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 한 기업들의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숫자로 느껴보니까 더 체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서학개미 분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게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지 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네, 그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네. 대학교에서 이제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네. 학부 때 이런 수업이 있진 않았지만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는 행동경제학. 예, 네. 뭐 그런 분야에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매번 이제 ETF 업무를 하면서 과연 우리나라의 서학개미 투자자 분들은 어떤 투자 행동, 행태 아니면 전략을 갖고 계신지를 좀 이번 기회에 많은 고민을 좀 계속 해봤거든요. 네, 서학개미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네, 서학개미는 과연 누구인가? 네. 네, 그랬더니 한 크게는 이제 세 가지 투자 전략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도드라지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패턴들이 모두 상당히 좀 스마트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보관 금액 상위 기업들에 있는 우리나라 투자 서학개미들은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
최애에 대한 픽을 보내고 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뭐 테슬라라든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에 기본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게 비단 빅테크라고만 보기보다는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이 미국 증시를 이끌어가는 엄청난 대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단만 하나의 뭐 섹터로 분류되기보다는 그냥 미국 증시를 이끌어가는 주요 기업들에 우리나라 서학개미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대형주로 대표되는 뭐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을 기본적으로 투자하시는 거하고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일부에서는 이제 너무 지나친 쏠림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의 50% 이상이 애플이에요. 맞습니다. 비슷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잘 분석하고 성장 모멘텀이 확실하다고 하는 기업에는 아무래도 지속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처럼 사실 매그니피센트 7개라고 불리는 그 기업들의 보관 금액을 합쳐보면 네. 전체의 한 45% 아하. 정도 되니까 사실 쏠림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죠. 그만큼 사실 올해 성과를 보면은 이들 7개 기업이 또 꽤나 좋았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한 서학개미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네.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이거는 올해 최근 들어서 생긴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나 가이던스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투자한다는 점입니다. 사실입니까? 저는 사실이라고 계속 분석을 하고 있고 네. 숫자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기업의 주가를 결정하는 변수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에 찍히는 이런 기업들의 숫자, 실적으로 대표되는 이제 숫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실시간으로 기업들의 실적을 체크하고 이를 투자에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스마트한 투자가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 이제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제 이호석 대표님 공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감사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튜브 플랫폼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대표님과 같은 많은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주고 실시간으로 저희가 사실 집안에 앉아서 미국의 FMC라든지 그렇죠. 기업들의 IR 발표라든지 맞아요. CPI 발표를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그냥 저희가 대표님을 통해서 제공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씀해 주시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불과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그때 이제 제가 기업은행 딜링룸에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 그때 야간 데스크라는 게 있었어요. 인터넷이 안 되던 그 시절에 야간 데스크. 그러니까 이게 2010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무슨 인베스팅이고 뭐 없어요. 밤에 무슨 뉴스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때 이제 딜링을 하시는 분들에게 딜링룸에 있는 사람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당번을 서고 9시가 되면은 9시에 지금 환율 얼마입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줬었어요. 그게 12년 전이에요. 그럼 지금 12년 만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투자 환경은 정말 말도 안 돼. 그때는 그러니까 딜링룸에서 FX를 딜링하는 사람들도 9시야? 근데 환율이 이렇게 됐어? 이 정도 보는 그 정도가 다였는데 지금은 뭐 언제나 실시간으로 막 뉴스 나오고 막 FOMC 하면 또 제가 꼬박 밤을 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알려주고 어제 파월이 무슨 얘기했는데 표정이 안 좋은 것 같더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 이게 지금 너무나도 천지개벽한 거긴 해요. 정말 맞습니다. 뭐 사실 저조차도 이런 뭐 금융산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그런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이제 대표님께서 전해주신 이런 속보효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우리 요트님들께서도 뭐 대표님은 피곤하시겠지만 뭐 이런 정말 환경은 뭐 10년 만에 진짜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천지개벽할 일이고 불과 10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했었나 싶으면 그때도 상당히 빠르게 변화가는 시장에 잘 대응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정말 이러한 유튜브를 통한 또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정보가 서학개미 분들에게 특히 우리나라에 많은 빠르게 잘 제공이 된 것이 이러한 서학개미 분들이 스마트하게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투자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일관되고 지속된 투자를 이게 매그니피컨스 7이라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묵직하게 캐시카우처럼 이렇게 박아놓는 그런 전략이. 두 번째로는 어쨌든 양질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 전략을 짠다 이런 개념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세 번째로는 워낙에 거시경제 환경, 특히 이제 매크로라고 불리는 거시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산업 역시 계속 혁신을 경험하면서 빠르게 변화가고 주도 산업이
바뀌고 그 안에서 주도 종목들이 계속 바뀌게 되잖아요. 네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역시 이러한 많은 양질의 좋은 정보를 통해서 빠르게 캐치하고 미리 종목을 좀 발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이런 미국의 언론 기사들도 접하시는 것 같고요. 기업들의 IR 발표도 저희가 뭐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런 IR 발표나 이런 인베스터데이에 대한 관심도 많고 실시간으로 사실 많이 보시잖아요. 또 통역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정보들이나 뭐 이제 CES와 같은 이런 큰 세미나나 컨퍼런스들도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아니면 다녀오신 분들이 또 후기도 이제 제공해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기업들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양자 컴퓨터 회사인 아이온큐나 또 팔란티어 그리고 동남아 시장의 우버라고 불리는 뭐 그랩과 같은 기업들을 뭐 어떤 면에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은 좀 미리 잘 발굴을 해서 편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투자 전략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학개미들이 어쨌든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들도 정말로 열심히 고민하시고 공부하시고 투자도 하시고 이런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든 생각은 이분들이 하는 거 그냥 나는 그냥 따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아셨는지 삼성자산에서 이번에 ETF를 만드셨다고? 네, 맞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한 서학개미 투자 전략을 담은 ETF를 제가 상장을 했고요. 이름은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 ETF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냥 서학개미가 들어가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름도 서학개미니까 구성하는 종목들도 서학개미가 사랑하는 25개 종목을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12월 27일 수요일 2023년 올해의 마지막 코덱스 ETF로 상장을 하였습니다. 네. 근데 흥미로운 내용인 것 같긴 해요. 이제 서학개미가 ETF 이름에 들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만드는 건지 좀 궁금해요. 특징이. 네. 크게 이제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 ETF의 투자 포인트, 특징을 제가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서학개미 가중 방식 포트폴리오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학개미가 사랑하는, 애정하는, 선택한 개별 주식 종목, ETF나 이제 스펙 종목들은 배제를 했고요. ETF는 빼고요. 스펙도 빼고. 개별 주식만. 맞습니다. 아무래도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버리지 형태의 상품들도 많고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에서 정방향 레버리지도 하시면서 동시에 역방향, 인버스도 같이 하시기 때문에 요즘에는 3배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3배를. 3배의 민족. 묶고 더블이 아니고 3배야. 2배도 이제 좀 심심해 하시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포트폴리오 안에 정방향과 인버스 역방향이 같이 있으니까 사실 투자가 좀 상충하잖아요. 그러니까 샀는데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ETF는 배제를 하게 되었고요. 개별 종목으로만 25개 개별 기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중 방식이라는 거는 그 많이 산 건 많이 가져가고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특징적인 부분은 예탁결제원, 세이브로라고 하는 한국 예탁결제원에서 발표하는 데이터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보관 금액이 한 가지가 있고요. 결제 건수, 결제 금액이 있습니다. 이 결제 건수와 결제 금액을 보면 이제 매수와 매도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제 순매수 대금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보관 금액 기준으로만 잔고를 확인을 해서 가중 방식, 즉 보관 금액이 많으면 예를 들면 테슬라는 그래서 가장 많게 되고요. 그다음 애플 이런 식으로 보관 금액 차순위로 비중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부분은 종목의 편출입을 결정하는 정기 변경이라고 하는 리밸런싱을 월 단위로 실시를 합니다. 매월이요? 네, 매월 마지막 일에 발표되는 그 보관 금액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다음 달에 변경을 실시하고요. 그런데 이제 보관 금액 기준이다 보니까 상위 25개 기업 안에서 잦은 변경이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보관 금액이 조 단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밈주식으로 불리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사실 어떤 종목이 관심이 많으셔서 순매수를 하더라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걸 어느 정도 보관 금액이 쌓여야 저희는 편입을 하기 때문에 월 변경을 하더라도 그런 종목들 민주식은 좀 배제할 수 있다라는 판단, 저희는 뭐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규모가 뭐 5조, 뭐 6조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었다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중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90조 돼버리면 이게 비중이 많이 바뀌거나 막 종목이 뭐 테슬라가 아예 빠져버리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지수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좀 안정성이 그래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과거 데이터지만 예전에 2018년이나 19년도로 보면은 사실 중국의 알리바바, 미국에 상장된 ADR이 네. 상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알리바바가 좀 빠졌죠. 이슈가 있으면서 네. 지금은 사실 뭐 되게 적은 비중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도의 이벤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많은 변경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규모가 거의 90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의 보관 금액이 들어오지 않으면 25개, 상위 25위 안에 들어오기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대단합니다. 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 28일 기준으로 저희가 구성 종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면요. 네. 테슬라 20.2%, 애플 17.6%, 엔비디아 14.9%, 마이크로소프트 9.1% 이렇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좀 상위에 포진되어 있고요. 네. 계속 말씀드린 아이온큐 3.3%,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1.9%, 리얼티 인컴 1.7%, 팔란티어 1.5% 이렇게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25개 기업들을 뭐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보잉이라든지 디즈니, 그랩, 코카콜라 등에도 1% 정도 수준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AI 반도체 대표 기업인 ASML, AMD, 브로드컴 등을 포함해서 총 25개 기업으로 현재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와, 이게 종목을 비중을 쭉 보니까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가 잘해줘야 되겠네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요. 이 비중이 거의 뭐 50%에 육박하는 수준인 것 같고. 네. 근데 어쨌든 이 비중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나온 것 같진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지 모르게 어쨌든 서학개미들이 투자한 것을 보관 금액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한 거고요. 또 다른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미국의 대표 지수죠. S&P 500이나 나스닥 100 대비해서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사실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차별점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 비중을 좀 더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도 저희가 20%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지수에 있는 비중 대비해서는 뭐 두세 배 이상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차별화된 포트폴리오 하나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 아이온큐나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은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는 편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 두 기업들이 사실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미리 잘 발굴해가지고 서학개미들이 스마트하게 고른 선택한 종목들이 이제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가져오고 그게 결과적으로도 지수 대비해서도 좀 더 다른 모습을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크게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저희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 ETF는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어떤 조직이 잘 되는 조직은요, 그러니까 뭔가 핵심이 되는 이제 사람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들락날락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안 그래야 이게 섞여야 이게 조직이 잘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그런 포트폴리오 종목들이 있고 그 종목들이 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런 작업들을 이 서학개미 분들이 부지런히 잘 해주시고 계시고 지수에도 그게 반영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ETF 이런 비슷한 류의 ETF를 보면은 10종목 이런 ETF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이번에 나온 서학개미 ETF는 25종목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투자 포트폴리오에도 인생의 교훈이 있구나. 아하, 네, 그럼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맞아요. 조직이 좀 어떻게 계속 역동감이 있게. 역동감이 있으려면 그렇죠. 네.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상장하려면.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좀 갑자기 다른 생각을 잠깐 네, 하게 된 인생의 교훈을 한번 인생의 교훈 네, 여러분 이어서 아까 되면 항상 인생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네. 너무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부분이 상당히 예리하신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ETF 투자자분들은 ETF를 하나의 개별 주식으로 그렇죠. 많이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10개 종목으로 구성된 게 엄청나게 압축된 포트폴리오인데도 그렇죠. 많은 분들은 사실 그러한 ETF를 많이 선호하시는 편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서학개미 ETF를 25개 종목으로 구성한 배경에는 네. 물론 저희도 이거를 준비한 지가 사실 거의 2년이 넘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오랜 기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좀 늦어지긴 했는데 종목도 10개, 15개, 20개, 뭐 30개까지도 다 고민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비중도 최대 뭐 20%까지 하는 게 좋을까? 15%까지 하는 게 좋을까? 뭐 10% 이런 고민들을 사실 ETF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5개로 종목을 선택한 배경에는 일단 10개로 하게 되니까 상위 종목들 대부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상장된 많은 빅테크 ETF들하고의 차별화가 거의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도 미국에 상장된 대표적인 IT 혁신 기업들 10개 기업에 투자하는 미국 팡플러스 혼해증 ETF가 있거든요. 그 ETF에 들어있는 10개 종목 중에 흔히 말하는 이제 매그니피센트 7개 종목이 거기에도 그대로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0개 종목으로 하면은 이거는 이름은 서학개미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시장에 많이 상장되어 있는 빅테크 ETF들하고 차별성이 좀 적어서 야성이 좀 떨어지겠네요. 야성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바꿔주는 역동성 있는 친구들이 들어와서 활력을 불어넣어줘야 되고 포트폴리오에 어떤 기운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25개 종목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삼성자산운용의 김도형 효치님과 함께 효치님과 함께 서학개미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 이 키워드가 어떻게 ETF라는 상품으로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효치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먼저 저도 한 명의 효친으로서 효치님들께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도 우리나라의 어떤 ETF 산업에 종사하는 한 명으로서 ETF라는 투자 상품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현재 지금 120조 원이 넘었거든요. 120조 원이요? 예, 맞습니다. 미국에 90조 원 가까이 이제 사업개미분들 투자하시고 계신데 ETF 시장도 120조 원이 올해 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책임감 또한 사실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도 뭐 이효석 대표님만큼은 못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좀 자본시장의 건전한 투자 문화 그리고 교육 이런 것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도 또 앞으로 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 ETF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미국 주식 직접 투자자분들, 즉 서학개미 분들의 애정하고 그분들이 애정하고 선택한 부지런히 발품 팔아서 구축한 포트폴리오 25개 종목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ETF입니다. 그래서 한번 스마트한 서학개미와 함께 2024년을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개인연금,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 시장에서도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거든요.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ETF 말고도 또 2024년에는 저희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ETF가 여러분들에게 적시에 좀 좋은 상품을 계속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좀 게을리하지 않고요. 저도 다시 한 명의 효친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콘텐츠를 보고 공부하고 또 좋은 기회에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효친이라고 얘기를 커밍아웃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밑에 제가 댓글에 달아드릴 텐데 홈페이지에 가시면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상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늘 ETF를 소개해드릴 때마다 강조하는 포인트이긴 한데 우리가 오늘 이제 서학개미를 따라한다 이런 관점도 좋지만 서학개미들이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힌트를 찾고 거기서 또 투자를 얻을 수 있고 이런 게 소위 말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잖아요.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보시고 투자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